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밀키트와 같은 간편 조리식품이 시장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이 19년도에 400억 원에서 24년도에 7천억 원 규모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와 녹색소비자연대에서 공동 발표한 밀키트 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키트 100개 제품 중에서 51개 제품이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 2000mg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에 21개 제품만이 제품 포장지나 제품 판매 웹사이트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밀키트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밀키트 제품과 같은 간편 조리식품은 영양, 나트륨 성분 표시를 자율화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품에 표시화하여 소비자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밀키트 시장의 대부분이 이제 영양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이제 밀키트 제품을 통해서 과다한 나트륨 또 포화 지방산 등을 잘 모르고 이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밀키트 제품의 영양 표시는 우리 소비자에게 팔 대 권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알 권리이기도 하고 또 선택할 권리이기도 하고 안전할 권리 모든 것에 정말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의 정책 방향도 소비자를 어떤 보호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그 정보 정책으로 이렇게 선진화하는 측면에서도 이번 이 밀키트 영양 표시 정책이 전향적으로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 밀키트라는 제품이 제품의 특성상 그 제품별의 영양 성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정확한 그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의 알 권리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제품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유지하고 균일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이슈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좀 애로사항이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밀키트의 특성상 보면 밀키트는 농축 수산물, 그러니까 저희는 자연산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즉 원물의 사용이 많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원물이라는 것이 재배, 수확, 도축, 채취 시점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좀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밀키트 제품은 원물 사용이 많기 때문에 원물에서 기인하는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밀키트 특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밀키트는 제조사가 직접 모든 것을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주어진 재료나 가이드에 따라서 직접 조리하는 제품인데 이 소비자 조리 방식에 따라서 실제 이제 섭취하게 되는 영양 성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존의 그런 뭐 HMR 제품과는 다르게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조리 가이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셰프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이 되게 다양한 테스트나 점검을 통해서 조리 가이드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제 실제 구매 후에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하고 리뷰를 보면 조리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할지언정 그 조리자의 뭔가 조리 숙련도, 그 조리 환경에 따라서 그 아웃풋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표준화된 가이드를 제공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조리 편차에 따른 결국에는 소비자가 섭취하게 되는 영양 성분에도 좀 표시가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기업에서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 영양 성분 수거 검사 시에 원료와 이런 분석 편차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법적 표시 허용 기준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영양 성분이 제도화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기업은 사실 이제 제품에 대한 패키지, 포장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적정량의 이제 MOQ라고 해야 되나? 발주 수량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잘 나가는 제품은 바로 소진되지만 좀 이제 판매가 저조한 제품들은 오래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양 성분 표시하게 되면 100개 정도의 이제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을 전부 다 이제 포장재를 변경을 해야 되면 그거에 따른 또 사실 비용도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표시하게 되면 좀 유예 기간을 좀 많이 좀 부여해 주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변경하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좀 이렇게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원재료의 계절별, 산지별, 지역별 등 비의도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양 성분의 변화를 감안해서 영양 성분별로 호양 오차 범위를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값으로 정하고 있고 또 간편 조리 세트가 가공식품의 유형에 해당되어서 이제 제조 관리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가공식품과 크게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고기, 파, 마늘 등의 자연산물이 원재료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과 같이 간편조리 세트의 나트륨 함량이 뭐 일일 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간편조리 세트의 그 영양 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간편조리 세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영양 표시의 도입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 그 자연산물에 대한 영양 성분이 변화되는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표시하는 값이 정보로서의 뭐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